마지막 귀절이네요. 같이 먼저 읽어보죠. 이거는 자왈 군자 안기신이 후에야 동하며 이기심이 후에야 어하며 정기교이 후에야 구하나니 군자 수차 삼자 고로 전야하나니 위 동하면 즉 민 불려야 코 그 다음에 고이 어하면 즉 민 부릉야 하고 무교이 구하면 즉 민 불려야 하나니 막지여야 하면 즉 상지자 지의나니 여괄 막익지라 혹격지리니 입식무랑이니 흉이라 하니라. 자, 이 내용은 그 풍례익괴 상구효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풍례익괴는 대표적으로 논어에 나오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초상집 풍이면 필언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보태는 정치, 위에서부터 따뜻한 동남 손풍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개과천선시키는 그 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맨 상구효에 대해서, 상구효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위가 있는 자리는 아니죠. 실질적인 무슨 권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 그 군주의 뭐 스승이나 아니면 물러간 상황이나 어쨌든 요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과거의 영광만을 믿고 내가 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먼저 뭐라냐, 군자는 먼저 그 몸을 편안히 한 후에, 그 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군자 스스로, 군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군자가 자기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한 뒤에 동하며, 내가 저 일을 행하는데 뭔가 불편하고 찝찝한 기분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저걸 하면은 여러모로 편안하겠다 할 경우에 하고,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으면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기심 후에, 그러니까 동일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기심 후에 야 어하며, 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음 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쉽다, 마음이 쉽게 잘 따라가는 일이더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후에야 어하며, 말하며,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진실되지 아니한, 그저 뭔가를 거짓된 말을 할 경우에는 말이라는 게 편치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언행에 대해서 앞에 상경에서도 개사상전에서도 군자의 언행을 중심으로 표현했고, 하경에서도 역시 인사적인 것 군자의 언행을 중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저 앞에서도 자 언행을 가지고 표현했고, 여기서도 지금 마지막도 언행을 가지고 종합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후에 말하며 정기교의 후에야 구하나니, 그리고 내가 누구와 사귈 것인가, 소인배와 사귈 것인가, 군자와 사귈 것이냐, 당연히 군자와의 사귐이 되는 거죠. 현인과의 사귐이고, 그래서 그 사귐을 정한 뒤에야 구하나니, 그래서 그러한 군자한테 이런저런 걸 요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군자는 이 세 가지를 닦기 때문에, 이 세 가지라 그러면은 바로 뭐예요? 언행, 그죠? 행동과 말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사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미, 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누구와 어떤 사람과 사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닦았기 때문에 온전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저 이 몸을 다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나 군자로서의 자기 이른바 이름을 계속 명예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니, 그러지 아니하고 만약에 위동하면 위태로운데도, 그죠? 위태로움으로써 참 골라서 위태로운 짓만 행하면은 누가 대통령 저렇게 되고 나는 완전 범죄 저질렀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영원히, 그래서 이제 그 다스건 뭐건 간에 내 건 줄 알았더니 세상이 시장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그렇게 손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근데 그동안 결국 그게 위태롭게 행한 것이 되는 거죠. 위태롭게 행했다면은 백성들이 불려야 하며, 그런데 모르고 거짓말을 믿고서는 대통령까지 뽑아줬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결국은 다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더불지 아니하고 구이어하면, 두려워서 말하면, 자, 저 사람 말에 뭔가가 캥기는 게 있더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응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믿었죠. 믿었고 대통령도 뽑아줬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믿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무교의 구하면, 사귐이 없는데도 구한다면, 사귐이 없는데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이해관계로 해서 상대방과 사귀면서 뭔가를 구한다면은 백성들이 더불지 아니하니.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것 전부 다 뭐냐면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했냐면은 백성들을 가지고 표현한 거죠. 너희가 위에서 누구를 사귀든지 간에 항상 백성들은 그거 다 쳐다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들끼리끼리 소인배끼리끼리는 어떻게 통해서 그게 일정 정도 잘 나갈지는 몰라도 결국은 다 발각 나가지고 백성들이 결코 너희들과 동조하지 아니할 것이니 막지여 하며, 막지여라고 하는 여담은 더불지 아니하면, 그죠? 더불지 아니하면 이게 누가고 더불다는 소리예요? 백성들과가 되는 거죠. 전부 다 민불려 그 다음에 민불웅, 세 번째 민불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은 대학에서 나오는 바로 친민이 되는 거죠. 백성들과 친하지 않고 지금 누구하고 친한다는 소리예요? 끼리끼리 소인배들과 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해서 군신 유의가 오로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막지여 하면 백성들과 더불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이 호응을 얻어서 이른바 민심을 우선으로 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상지자 지의나니, 다치게 하는 자, 그죠? 다치게 하는, 너를 해칠 자가 이를 것이라 라는 거죠. 결국은 다 발각돼서, 그죠? 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서 너를 해칠 자가 일어나니, 여괄 막익지라 혹격지리니, 자, 막익지라 보태지 말라, 그죠? 보태지 말라, 혹칠 것이라. 보태게 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보태는 거예요? 자기 이롭게 하는 거, 그죠? 자기 이롭게 하는 거 하지 말라. 아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걸 계속 더 보태려고 하면 이게 누가 한쪽으로, 바람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어가는데 그래서 보태지 말라, 그죠? 혹칠 것이라. 그러면 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잔뜩 지금 이게 음자리에 지금 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또 보태겠다고? 그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혹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래에서 가만히 안 놔둘 것이라 라는 겁니다. 혹칠 것이니, 입심무랑이니, 마음을 세워서 그 다음에 항구하지 아니하니,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을 한번 딱 세워서 그걸 항구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흉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택산 함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산택 손길을 가지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손께 다음에 뭐예요? 자, 아까 함께 다음에는 함께가 있죠. 뇌풍 함께가 있을 겁니다. 뇌풍 함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구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됐더라? 요렇게 됐더라 라고 하면서, 그죠? 음자리에 음이 바르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심무랑이라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10개 같이 건너뛴 게로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입심무랑이면은 그 다음에 흉하리라. 스스로가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계속 분수를 모르고 계속 물러가서도 어떻게 하면은 재산 늘릴까 이것만 골똘히 하면서 그 예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 가리게 되면은 결국은 흉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새 정치 현실하고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있게 상부효이라 했고 뭐 굳이 이건 읽을 내용 없고, 그 다음에 우른채 5장이라 앞에서 개사상전, 그죠? 개사상전 그 12장의 내용도, 자, 지금 개사상전 그 12장에서 이미 한번 경고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자, 무기성지하며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 1069쪽이나 아니면 작은 책자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화의 재지는 존호 변하고 추의 행지는 존호 통하고 심리 명지는 존호 기인하고, 그죠? 참 신비로우면서도 밝은 사람은, 그죠? 두루두루 천하를 밝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고, 무기성지하며 묵묵히 하면서 이루며 불언이신 말하지 아니하여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덕행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11장, 그냥 여기 아까 12장 그 얘기고, 12장이고,
맨 마지막에 가서도 또 이제 말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 제5장을 그 얘기하면서도 그 말에 대해서 말을 기본적으로 세우는 내용이죠. 세우고 나중에 그 12장의 맨 나중에 가서는 그 1124쪽 보세요. 개사 하전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종합 정리한 게 있죠. 장반자라고 하면 장자 배반할 자 그 말이 참하고 그죠? 중심의자 그 말이 지하고 기린지사 과하고 조인지사 다하고 무선인지는 기사 유하고 실기수자는 기사 굴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개사 상전 제12장에서 이미 자, 이 군자는 이러하더라 라고 표현했고 그러한 군자의 덕을 따르지 않을 앉아 자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양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01쪽 개사하전 제6장입니다. 다시 한번 또 종합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공자가 이러면서 이제 군자의 처신을 얘기하고 다시 한번 그 군자의 처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본받느냐? 항상 천지자연 하늘과 땅이 그저 베푸는 그 덕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역의 괴상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제6장 같이 한번 경문 다 읽어볼까요? 자왈 건고는 기 역지 문야인저 거는 약물야요 고는 음물야니 음량이 합덕하여 이 강류유체라 이체 천지지 선하며 이통 신명지덕하니 기 칭명야 자비 불월하나 어게 기류엔 기 쇠쇠지 의야인저 부역은 창왕이 찰레하며 이 미현 천유하며 개의 당명하며 변물하며 정언하며 단사하니 즉 비의라 기 칭명야 소하나 기취유야 대하며 기지원하며 기사문하며 기연이 고기 중하며 기사사이 은하니 인이하여 이제 민행하여 이명실득지 보니라 우는 제6장이라. 자 다시 101쪽으로 돌아가서요. 1101쪽 자왈 건고는 역지문야인저 그죠? 건고이라고 하는 것은 역의 문이라.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의 이치를 깨우치려면 먼저 하늘과 땅의 이치가 되는 건괴와 곤괴를 알지 못하면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건고이라고 하는 우리 아직 그 제대로 공부는 안 했지만은 건고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늘이 두루두루 만물을 위해서 다 덮고 있으면서 음양의 기운을 내고 그것이 원형 이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역의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건은 그래서 이제 건은 뒤에 있는 문야의 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조사 야자인데 원래 사특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죠. 사특하다라는 의미로도 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르게 들어가지 못하면 건곤으로 바르게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역도가 삐딱하게 돼서 기괴하게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건 이미 공자 예측하고 어조사 야자들 잘 보셔야 됩니다. 건은 약물야요 고는 음물야라. 건은 순수하게 양이니까 다 양으로 이루어진 물건이고 고는 다 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 자 음으로 된 것이라. 건은 그러니까 하늘 자체에도 양과 음이 있는데 또 다시 나누면은 항상 양은 절대적 양은 없죠. 음도 절대적인 양은 없고 그러니까 하늘 자체에도 음양이 있는데 두 개를 또 음양으로 나누면 하늘이 양이라 그러면은 땅은 음이다. 그래서 양물, 음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니 음양이 합덕하여 라고 하는 음양이 합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천지 인원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조금 전에 공부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두 기운이 자 앞에서는 천지의 두 기운이 합하여서 천지 만물이 화순한다 표현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역의 도를 공부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바로 인륜의 법도를 세우고 군자가 그 덕행을 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음양 이번에는 뭘로 얘기했냐? 덕을 합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덕을 합한 것을 가지고 건귀에 보면은 부대인자는 해서 표현한 내용이 있죠. 무릇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천지 합기덕했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되는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류유체라. 그리고 자,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 것이 우리가 괴를 통해서 뽑아서 딱 나오면은 이건 강이요, 이거는 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체가 되고 유의체가 되고, 그죠?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강건, 중정, 순수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죠. 하늘에 대해서 공자가 나중에 강건, 그 다음에 중정, 그 다음에 순수.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것도 크다 이런 말로도 씁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순수, 방통, 정야라라고 표현하는 것. 순수, 방통, 정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강요의 체가 있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개의 기운을 합해서 딱 그 주역의 괴로 표현하면 얘는 강이고 얘는 유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강과 자, 유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유체라. 그래서 이체 천지지 선하며, 그래서 이로써 천지의 선 뒤에 보면 그 찬이라고 우리가 짓는다라고 할 때는 찬이라고 있는데 밑에 그 밑에 보면은 그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뭐라고 하지? 조그마한 글자로 이 글자는 선비사자하고 그 다음에 벼슬사자하고 그 다음에 힘쓸 면자 두 개의 반절 글자다 반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사에서 초성 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성 따고 그죠? 션이니까 선 그러면 되겠죠. 이제 중국 발음은 선 이렇게 해서 초성과 중성, 종성 이렇게 따는 반절음 표기법입니다. 이게 요즘 반절음 표기법 하면은 못 알아듣죠. 요즘 중국인들이 글자 자체를 뭐 두루두루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병음 표기하고 별짓 다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왜냐 반절음 표기법 한다 그러면 이 글자를 웬만큼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안 글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요즘에는 이거 자체도 없어지고. 그래서 천지에 여기서는 가릴 선자가 되고 가린다라고 하는 것, 가린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천지의 일이 되는 거죠. 천지의 일이라 선 자체도 재밌네요. 글자가. 자, 손으로 아까 그 손이라고 하는 동남 손방이 되겠죠. 제호손 그랬습니다. 두루두루 이제 다 이루어진 물건들이라는 뜻도 나오겠죠. 그 바람 동방 손에 보면 그걸 이제 손으로 가린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천지의 일을 천지가 두루두루 가려서 다 제호손한 겁니다. 가지런히 해둔 것들을 그걸 채로 하여서 가지런히 해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강과 유가 되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 그것을 체득하여서 그 다음에 이게 군자라면 이게 군자는 지금 빠져 있지만 실은 군자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뭐 군자 이야기니까 체득하여서 이로써 신명의 덕을 통하나니 신명이라 그러면 바로 천지자연의 그 덕이 되겠죠. 천지자연과 그 덕을 통해서 나도 여천지 합기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한 덕을 통하고 그것이 아까 개사 그 상전 제12장에서 나온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화의제지는 화에서 마름지라는 것은 변하는 데 있고 추의 행지 그것을 미루어서 행하는 것은 바로 통하는 데 있고 통하는 데 보존되고 그 다음에 신의명지는 존옥기인 그랬습니다. 그죠? 신의명지는 존옥기인하고 그 다음에 무기성지 불언이시는 존옥덕행하는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이로써 천지의 일을 체득하여서 내 몸에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참 천지자연의 그 천지의 신명한 덕을 우리가 두루두루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될지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복희씨 같은 분은 그래서 이제 그 책력을 만드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8궤를 지어서 그저 64개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때를 베풀어 주었고 그걸 통해서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뭐 뒤에 계시는 성인들 다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그 쭉 괴효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뒤에 백이 쪽, 천백이 쪽. 자,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신명한 덕을 다 통하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딱딱딱딱 다 지었죠. 다양하게 이제 섞이는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기, 칭명야, 자비, 불월 하나, 그 다음에 개, 기류엔, 기, 쇠세지, 의야인저 이렇게 됐네요. 그 이름을 일컬음이 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괴명이 되겠죠. 그 괴명을 일컫는데 그런데 그 자비불을 섞였는데도 그 섞였는데 두루두루 온갖 것들을 다 섞어놨는데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름을 다 넘지를 않더라. 그 이름이 명칭해 준 것들 그 넘지 아니하지만은 또 그런데 그 또 종류들 이것저것 비슷한 종류로 우리가 이제 그 비기어서 빗댄다라고 하는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걸 쭉 나가서 비슷한 종류들 따라서 쭉 살펴보았더니 또 그 속에는 또 역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던 거죠. 역사적 의미는 하나하나를 보았더니 기, 쇠세지, 의야인저 그랬습니다. 그 쇠미한 세상의 뜻이구나. 그래서도 야라고 하는 의미가 저희 그 좋을 때 얘기가 아니라 참 쇠미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선 이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여기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쇠세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화 명의괴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지화 명의어 맞죠. 그 밝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지화 명의 주역의 몇 번째죠? 36번째인가요? 36번째 계명의 명의괴입니다. 자, 명의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상하였다라는, 우리가 상할 이자도 되지만 또 실은 뭐예요? 이 동이족이죠? 이거 은나라죠? 은나라 말기입니다. 은나라 탕임금이 천하를 그저 바로 세울 때는 참으로 그저 훌륭한 정치를 이루더니 말기에 이르러서는 폭군 주각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밝음이 상하였다. 어찌 보면 또 이족, 동이족의 그 밝음이 상하였다 등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땅꾀는 땅꾀이고 밝음이라 그죠? 불꾀다. 이거 이상 넘지 않죠. 근데 명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그죠? 칭명이 자비불월한데 그죠? 섞이기는 하였는데 그 여기 가만히 보니까 요 속에 있는 담겨 있는 뜻들을 다 넘지 않더라. 이름 요렇게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 얘기냐면 은말 주초 시기가 되는 거죠. 누구 얘기하느냐면은 여기 백이숙제 얘기를 하고 그죠? 백이숙제 얘기하고 두 번째가 그 문학 얘기인가요? 문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무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공 얘기하고 기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폭군주 쫓겨나는 얘기들을 쭉 여기다 이렇게 빗댄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봤더니 쇠미한 세상의 뜻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럼 맨 처음에 보면 또 역시 술의 둔꾀가 나올 겁니다. 술의 둔꾀는 실은 쇠미한 세상은 아니에요. 여기는 쇠미한 세상 하지만 굉장히 역시 세상에 한번 잘못하면 이게 쇠해질 뻔하는 상황이죠. 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건우 행사라 그러니까 이건우 행사가 돼. 이건우 그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언제냐면은 요임금에서 그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섭정을 맡기고 요 사이에 섭정 맡기기 직전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사회가 한바탕 절단할 뻔한 바로 대홍수 시기가 되는 거죠. 갑신년 대홍수 시기 때를 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그 요임금이 재위 60년을 맞이하면서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생긴다 그랬죠. 이미 60년 동안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은 한 세대가 이 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넘어가고 나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요임금은 대단히 훌륭한 임금이라서 그런데 사방으로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짝 짜져 있는 상태에서 임금도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치수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것들 가운데 이거 인재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곤 하나 이렇게 발탁받는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시키는 거죠. 시키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계속 했다간 저들이 왜냐면 내가 어쨌든 늙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나이 80 넘고 90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그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젊고 그죠? 재능 있고 그러니까 젊고 재능 있고 젊어야 힘도 생깁니다. 과감하게 또 처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덕도 있는 사람 구했죠. 다행히도 그때 누가 있었느냐? 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치수사업 9년 하면서 그 아들이 제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아마
제시가 됐을 겁니다. 서경에 그 내용은 없지만 미루어 추측하건대 그래서 우를 먼저 발탁을 시켜서 그 아버지 뒷일을 계속 마무리하도록 만들고 그 사이에 누구냐면 순을 발탁하는 거죠. 순을 발탁해서 두루두루 체제 정비로 들어갑니다. 거의 전권 다 위임해주고 그러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둔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들을 쭉 여기다 제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치수법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반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천하가 쇠퇴할 것이고 이걸 극복을 할 것 하면은 세상이 다시 바로 잡혀지는 내용이고 어쨌든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괴든지 간에 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 은말 주초 시기를 두루두루 빗대서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가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 주자의 본의를 보면 만물이 수다나 만물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은 무불출어 음양지 변이라 다 음양의 변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괴효지의 괴효의 뜻은 수 난출이 불차류라 모름지기 어렵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불차류 어그러질 류 어그러질 무 그 다음에 나쁜 시오 목 이렇게 읽는 거죠. 그 불차류라 어긋나거나 그죠? 어긋나거나 잘못되지 않느니라 그죠? 다시 말해서 어렵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 바로 저 술의 둔께를 얘기하는 거죠. 시교이 난생이라 처음에 사귀는데 참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쓸 때 난생 처음에 이렇게 쓰죠. 난생 처음. 난생 처음 이 공부하는데 진짜 어렵네요. 이렇게 난생 세상에 너도 나도 다 어렵게 태어났다. 그 작은 어머니 이 저기 자국문 통과해 보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난생 시교의 난생이라 해서 술의 둔께 나옵니다. 안 보이면 다시 한번 봅시다. 눈으로 확인해 두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으니까 19쪽 19쪽에 공자가 그죠? 단전에 보면은 단활 분은 강유 강과 유가 시교이 난생하며 이거죠. 처음으로 만나서 참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난생 처음 이런 말들이 이미 다 어디다 공자님이 다 정리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자꾸 익혀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 난출이 그죠? 처음으로 나왔지만은 어긋나거나 어그러짐이 없느니라. 어그러질 무 연이나 피 상고 순질지 시엔 사려 소금야라. 그러나 상고에 순질하다 그럼 참 순박하면서도 그죠? 그 다음에 질박하다 이렇게입니다. 참 순박하면서도 질박할 때는 그죠? 이 사고가 그죠? 생각이 다 미치지는 못했지만은 미치지는 못했느니라. 그냥 자연 따라서 그냥 살 때는 이런저런 걸 잘 몰랐는데 그러므로 이위 쇠쇠지 의니 그래서 쇠미연 때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착잡한 심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쇠미연 때라라고 하였으니 개, 치, 문왕여, 주지시하라. 다 대개가 문왕과 바로 은나라 말기에 그 주천자가 되겠죠. 주나라 주임금 때의 일을 다 가르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건 다 주역의 그 효사나 뭐 이 전부 다 비슷해요. 전부 다 요 시기 때 아니면은 요임금 때나 순임금 때 우리가 하은주 그 3대 시기를 쭉 통틀어서 다 이렇게 빗대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역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경이 전제가 돼야 돼요. 서경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제 짚어져야 되고 뭐 천자문 통해서도 두루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뭐 다 나온 내용이니까 그 운봉호씨 것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지명해 가서 운봉호씨 왈 복희 삼획괴의 명은
자, 건, 일지, 곤, 팔이니, 그죠? 건 1부터 시작해서 곤 8에 이르기까지 유자연지 서하고 다 자연한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이 중지하면, 그죠? 이것을 인하여서, 이 8개로 인하여서 다시 거듭거듭하면, 거듭거듭하였느니라, 거듭거듭하였느니라, 중진이라. 또, 그러나, 또한 그러나, 지 문왕칭 괴지명즉, 그러나 문왕이 괴를 일컬은 이름에 이르러서는 곧 잡이 그저 섞여가지고 섞였고 비부 복희시 서이라. 다시는 복희의 순서는 아니니라. 복희의 순서는 아니지만 이름이야 뭐 복희시 때부터 이름은 다 있었죠. 이름이 있었던 것이고 말은 있었지만은 글은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어쨌든 그걸 쭉 정리한 것이고 다만 순서는 아니니라. 연이나 기 칭명 그저 그 이름을 일컬은 것은 수 자비여 복희시 여기나. 여기서 지금 이 온봉어시 같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복희시의 괴가 그죠 일정 팔의 법칙에서 순서대로 쭉 된 것을 이렇게 섞였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렇게도 뭐 괜찮고. 그래서 복희의 역을 두루가 복희의 역에 대해서는 미상차위하니 일찍이 이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거나 멀어지지는 아니했으니 계류 그죠? 그 계류컨대 그 종류를 두루두루 살펴보건대 고 점세지 쇠하라 그죠? 살펴보면은 다 점 고가 아니라 만나서 고세지죠. 고세지 쇠하라. 옛날에 그저 상고시대 때 쇠미한 시대 상고시대가 아니라 중기 상고계로 다 표현하니까 옛날에 그저 쇠미한 시대를 살필 수 있음이라. 살필 수 있으니 개유부득불 연자이라. 대개가 다 그러하지 않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네요. 그 다음 부역은 창왕이 찰레하며 물은 역은 지나간 것을 빛나게 하고 지나간 것을 다 드러내었다라는 거죠. 지나가 창자 보면은 그러니까 밝을 장자 다 두루두루 밝혀놓고 그냥 밝혀놓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 공자가 정리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터럭삼자니까 우리 목욕하고 잘 닦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잘 빗어둔 모양이 되는 거죠. 차곡차곡 그러니까 차곡차곡 잘 이미 정리해서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지나간 것을 통해서 찰레가 되는 거죠. 오는 것을 살폈으며 그러니까 오는 것을 살피도록 하였고 정확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간 것을 쭉 보면 이렇게 행동했더니 결과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살피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 미현 천유하며 미현 그러는 것은 자 은미한 것은 더욱더 드러냈고 그 다음에 천유 이렇게 거꾸로 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미현 그러면은 이미 잘 나타난 것들은 어떻게 된다? 잘 은미하게 해놓았고 천유라고 하는 건 극한 것 어둑어둑한 것들은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다 보였다라는 겁니다. 천이라고 할 때 천자는 우리가 요 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땅속으로 깊숙이 다 이렇게 파가지고서는 다 바깥으로 드러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것을 대라고도 표현했고 또는 뭐 우리가 개벽이라고는 했지만 10개자 또는 10벽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전에 보면 다 요런 그러니까 강의자들 보면 이거 다 이런 방식으로 다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활짝 다 열어 제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미하게 유니까 극하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활짝 열어서 여기다 다 표현을 해놨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드러나 있는 것. 그러니까 미현 할 때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음말 주초식이 번연히 다 드러난 일들이죠. 그거를 비유적으로 해서 은미하게 다 말 속에다가 두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은미한 것들 천지자연의 그런 이치들은 오히려 뚜렷하게 괴 속에다가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으며 그 다음에 개의당명하며 그래서 이거를 다 열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에 마땅하게 이름을 마땅하게 지었다 이런 뜻이죠. 다 그 이치를 거기서 다 열어서 이름을 마땅하게 했으며
그 다음에 변물하며 여러 물건들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다 분별해 두었으며 그 다음에 말을 바르게 하였으며 이렇게 돼요. 말을 다 거기에 알맞게 딱딱 바른 말들을 다 실어 놓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연구 잘 실어 놓았으며 그 다음에 단사하니 그 다음에 그 말 속에다가 단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흉하고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고 이렇게 하면 길하다라고 해서 다 결단했다 이렇게 됩니다. 다 결단해 두었으니 즉 비라 곧 두루두루 군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다 두루두루 갖추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면 창왕이 찰래 그러면은 창왕 지나간 것을 밝혀 두었고 그래서 이걸 열심히 잘 공부하면 그러면은 찰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가 되니까 이 미현이라라고 하는 것을 주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도 공, 당작 미현이 그죠? 미현이 천유가 돼야 되지 아니할까? 문장 구성상 그렇죠? 그 바로 위에 문장이 지나간 것을 밝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을 살폈다. 그래서 이미 밝게 다 드러난 것들은 은미하게 했다. 그리고 또 드러난 것.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썩 맞지는 않죠. 주자 방식대로 하면은. 그죠? 앞에는 창왕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건 두 가지죠. 미현과 천유는 전혀 두 가지죠. 같이 대립되는 거죠. 서로 딱 상대 아까는 전 것을 당대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건데 보니까 주자는 요 문장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요 두 가지를 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창왕이 찰래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군자가 지나간 것을 이미 여기다 다 밝혀놨으니까 이걸 보면은 내가 앞으로 오는 새를 어떻게 살펴야 된다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의 문장이라고 하는 미연천유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맞을 텐데 어쨌든 뭐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해서 혹시 두렵건데 내가 잘못하지는 않을까 한데 그냥 문장 구성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열어서 개의 당명하며 이렇게 쭉 나머지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개의치유 그죠? 개의 그러니까 개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개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지이 이렇게 그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서 근데 굳이 필요 없죠. 속에다가 다 이 계획서 효 속에다 이미 열어서 그 독에다가 이를 마땅하게 했으니 뭐 이제 주자 참고만 하세요. 아마도 오류가 있는 듯하다라고 표현했고 나머지도 뭐 충분히 다 본 말씀들. 그다음에 기칙명야 그 이름을 일컬음이 적지만 뭐 이름은 뭐 기본적으로 다 외자로 돼 있죠. 몇 개만 그 두 글자로 돼 있죠. 두 글자가 뭐가 되나 순서들을 쭉 보면은 소추 그 다음에 동인 대유 그 다음에 동인대 쭉 가다가 활해사업 수몰한 번째 서합 그 다음 대축 대과 그 다음 내천 대장 그 다음에 쭉 가서 끝인가요? 미치와 명의가 있네요. 예? 철래 무망이 하나 빠져가 무망 그 다음에 대과가 했고 쭉 가서 명의했고 기재 미재 11개인가요? 11개 갖고 소가가 있구나 12개 중부 13개 다 하나씩 다 했네 13개인가요? 가인꾀가 있다 14개 가인꾀는 제 꾀인데 제가 빼먹었네 붕화 가인 또 뭐가 있다고요? 그럼 몇 개쯤 되나요? 숫자 예? 귀 몇 개도 있고 15개 16개 몇 개 세워놨는데 세워보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래서 기칙명야 이름은 간단하게 한 글자 내지는 두 글자로서 적기는 하지만은 기취유야 대하며 그러나 그 무리를 모은 것 그 궤 속에는 담겨져 있는 뜻이 굉장히 많죠. 그래 모은 것은 크며 기지원하며 그 궤명이 가리키고 있는 뜻은 저 멀리까지 저 미래까지 그죠 후세
3천년 뒤까지를 두루두루 다 내다보게 했으며, 그 다음에 기사 문하며, 그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논리적, 비유적이긴 하지만은 사라고 하는 말은 논리정연하다라는 말이죠. 이미 말 자체가. 그래서 뚜렷하게 그저 빛나며 이런 뜻이며, 문하며 기연이. 그런데 그 속에 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작자의 그 지은이의 그 말씀을 보면은 고기중하며, 완곡하면서도 딱딱 그 중을 맞췄으며, 그죠? 딱딱 중을 맞췄으며, 완곡한 가운데 이치가 딱딱 들어맞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사 사이 은하니, 그 일이 사다 그러면 주로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다 베풀어졌으면서도 은미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술의 둔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천지가 처음 생겼을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제 막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요임금이 천하를 두루두루 안정되게 잘 다스렸고 책력까지 지금 두루두루 다 완성을 시켜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잘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나머지 이제 될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미중유의 대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른바 그 인문사회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돼서 낙서 구궁수리가 나오는 거죠. 구궁수리의 이치에 따라서 후대에 바로 이제 인사의 법칙들이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들은 다 베풀어져 있으면서도 그걸 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은미하니, 그죠? 은미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은미하니까 이제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이하니라고 하는 것은 두 개니까 의심나는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의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민행하여 이로써 백성들이 행해야 할 바, 백성들이 가는 것을 건네주어서, 백성들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도록, 뭐 농사를 요때 이렇게 조금 언제 심어야 될런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 다 표현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행함을 두루두루 구제하였다, 다스렸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 다스려서 이명 실득지 본이라, 이로써 잘못하면은 다 잃을 것이요 잘하면은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실득의 보상이 되겠죠. 실득의 보상을 밝혔느니라.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의 학문이고, 그러니까 위정자를 위한 학문이다, 제왕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밝힌 내용입니다. 오는 제6장이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6장은 다 이 지금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듯 싶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통할 것 같은데요. 주자가 참 어렵게 보신 것 같아요. 뭐 사는 지냐고 이는 뭐야 했고, 그 다음에 6장 그 내용에 보면 차장은 다 골문, 의자 하니 그랬죠. 빠진 문장도 많고 의심스러운 글자도 많으니 불가진통이라 가히 다 통하지는 못하니라. 뒤에 있는 것도 다 그렇다 그랬는데요. 이게 뜻글자를 뜻글자로 정확하게 좀 읽어보시면은 반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7장, 개사전 제7장은 그 유명한 구덕 삼진꾀입니다. 주역괴 전체 64개 전체가 군자가 그 덕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괴이기는 하지만은요, 공자가 특별히도 구덕괴를 강조합니다. 구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낙서 구궁수리라고 하는 이치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늘수를 표현할 때 태양수 구라 그래서 도로 밝게 밝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그러니까 명덕, 단어로서 명덕에 해당되겠죠. 명덕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정치를 한 밝은 괴가 되고, 그 구덕괴가 거듭거듭 3번 펼쳐지는 이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일단 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지흥야 기어 중고호인저 자격자 기유 우한호인저 시고로 이는 덕지 기하여 겸은 덕지 병야여 복은 덕지 본야여 황은 덕지 고야여 소는 덕지 수야여 익은 덕지 유야여
고는 덕지 변야요 정은 덕지 지하요 소는 덕지 제하라. 그 다음에 이진 이는 이화지하고 겸은 존이 광하고 복은 소위 변어물하고 항은 자비 불념하고 소는 선난이 후회하고 익은 장류이 불설하고 고는 궁이 통하고 정은 거기소이 천하고 소는 칭이 은하니라. 삼진 이이 화행하고 겸이 제레코 복이 자지코 항이 일덕코 손이 원해코 이기 흥리코 곤이 과언코 정이 변의코 손이 행권하나니라. 우는 칠장이라. 자, 맨 처음에 구덕계 뭐죠? 맨 처음에 택례, 뭐죠? 그 이계 천택 리계가 되는 거죠? 천택 리계 밟을게 몇 번째냐면은 10번째가 되겠죠? 10번째 천택 리계. 그 다음에 15번째가 되는 거죠? 지산 겸계. 아이고야. 지산 겸 15번째 지산 겸. 그 다음에 지뢰 복괴 24번째 지뢰 복괴. 그 다음 뇌풍 한꾀 뇌풍 한꾀 32번째. 그 다음 산택손 산택손 41번째. 그 다음 예? 풍례익괴 풍례익괴 42번째. 그 다음에 택수곤괴 47번째. 그 다음 수풍정괴 48번째. 그 다음 중풍손괴 57번째.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써놓고, 자, 역지흥냐. 여기 흥한 것은 기어 중고호인저. 그러네. 그 중고때이라. 그러니까 중고때이라. 중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말 주초 시기를 표현합니다. 그 이전을 상고시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이제 공자 때까지 해서 이제 하고 해가지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3대에 걸쳐서 삼고의 역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상고 시기인 바로 복기시의 역과 그 다음에 중고 시기가 되는 바로 문왕과 주공의 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자의 십익전 하고에 해당되는 공자의 그 십익전의 시기에서 주역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삼고의 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기를 거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분 성인에 거쳐 그 손을 거쳤다 그래서 그죠? 내분 성인의 그 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지흥냐라고 역이 흥한 것은 기어 중고호인저. 그래서 특별히도 역이 천하에 크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왕이 거기다가 괴사를 붙이고 그리고 문왕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주공이 효사를 거기다가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 사람들에게 글로써 알려주고 왜냐면은 당시 그 세기말이라보다 그 권력의 한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은 권력이 정치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른바 민생이 불안해지죠. 정치를 잘못하면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어디다 손들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뒤숭숭하고 정치가 이 백성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어디로 가던가요?
산으로요? 옛날에는 산으로 하는데 요새 산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아, 요새 산으로는 일부 가네요. 맞아. 아, 못 살겠다 해가지고 산속에 가서 요새 맨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많이 나오더구만요. 그거 극히 일부 혜택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요 또? 광화문이요. 네.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세상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 그런저런 힘도 없고, 는 어디로 가요? 종교단체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 좀 뭐 좀 해볼까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막 투기를 합니다. 돈도 없어서 투기도 못해요. 무슨 투기예요? 로또 복권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조금 좀 어디 좀 부딪혀 볼까 해가면서 어디냐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그 온갖 점집들이 그 횡행하는 시기입니다. 카페만 하더라도 그죠? 온갖 서양점까지 다 들어오죠. 서양점까지 다 들어오고 일부 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님도 저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주팔자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시기까지 됐습니다. 진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이 말기적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루두루 나타납니다. 요즘 현대사회 들어서 이렇게 부유한 사회에 어떻게 돼요? 아, 우리 결혼 못하겠다. 이런 세상에 애 못 낳겠다. 이거 많아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얼마나 불안하냐. 전 세계 자살률 어떻게 돼요? 최 1위를 2등하고 차이가 한참 나면서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요. 이렇게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아예 고개 돌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 별의별 점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자, 역을 지은 사람 이거죠. 역을 지은 사람이 기후우환호인저 그 우환이 있구나. 공자가 보신 거죠. 야, 도대체 위정자들이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되는데 저자들이 저거 왜 그러는가 라고 하면서 그 근심 걱정을 이 속에다 다 담아두었구나라는 것을 공자가 문왕의 괴사와 그 다음에 주공의 효사를 보시면서 이게 그저 거듭거듭 그 느끼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환이 있구나. 천하를 근심하는 것 그저 두루두루 우환이 있구나 라고 하시는고 나서 그래 놓고서 뭘 얘기하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시고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고로 제발 좀 덕 좀 닦아라 이 위정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이 공자의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시고로랑 이러한 까닭으로 그래서 이 구덕괴라라고 하는 것은 자 구덕 삼진괴가 됩니다. 어디에 표현하면 구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치의 대경대법을 누가 세워줬냐면은 이미 요임금 순림 그때 세워두신 그것을 우가 치수 사업을 하면서 낙서 구공수리의 이치를 본 거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천팔계 방위도에서는 선천팔계 방위도 그냥 천지자연의 이치만 잘 따랐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자가 표현한 방식이 뭐냐면 옛날에 상고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질박하여서 순박하여서 순질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냥 이치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뭐 이런저런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 따라가고 때가 되면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농사 짓고 그냥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아갔는데 자 이제 요임금이 뭐 이런저런 책력도 발달되면서 뭐 이런저런 뭐 어쨌든 뭐 부도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권력층 기득권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리 잡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생각지 못한 그야말로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죠. 그 자연재해가 그나마 누구 때 일어났으니까 요임금 때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이른바 걸림금 때 일어났더라. 어떻게 돼요? 완전 다 망가지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 이른바 중원 땅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했을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요임금 때였고 왜? 그만한 덕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안 했다 그러면 누가 어느 백성이 미쳤다고 자기 목숨 걸고 치수사업에 떠들었니까 잘못했다가 물에 휩쓸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임금이 덕 있는 사람 찾으라 그랬는데 없었죠. 곤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차악이었죠. 그 자선책 아닙니다. 가장 악은 아니고 그래서 차악을 데려다가 썼지만 역시 9년 동안 그 실패합니다. 9년 동안 실패해서 너희들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하면서 귀양 보내버렸죠. 너 죽을 때까지 거기 나오지 마 하고 귀양 보내버렸고 아들은 걱정이죠. 그때 자 요임금이었기 때문에 연좌제 안 했습니다. 만약에 연좌제 했다면 그 집안 다 도둑났을 겁니다. 근데 연좌제 안 하고 이미 순임금 그때 등극을 했고 오형제도를 바로 잡았어요. 오형제도를 잡아서 이른바 되도록이면 뉘우치거나 그러면은 감형하고 그 다음에 연좌제 폐지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석양에. 그래서
그 집안이 이렇게 되고 아들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고민한 결과 문득 깨달았던 게 낙서 구궁술의 이치가 되는 거죠. 요렇게 돼 있던 거. 이른바 천지자연을 기본으로 해서 천지정의하고 그냥 여기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동사 요가 하면 됐는데 이거 물 가만히 고민하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을 그러니까 물이 흘러 내려간다라는 걸 보았죠. 그래서 이건 새롭게 어쨌든 괴라는 건 계속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겠죠. 이걸 막 나중에 문왕팔계도라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실은 수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먼저 자 낙서 구경술이 그럼 1 그러죠. 이럴 수 그래서 이미 홍범에서 이제 수화 목금 토가 나오니까 자 이거 보면 자, 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왕팔계라고 붙이는 것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수화 목금토에서 이미 수화 목금토는 하도수에 이미 다 있었다는 거 오늘 공부를 했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해서 일단 먼저 물빼기 공사하는 게 중요하죠. 치수사업 하는데 홍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물을 다스리는 대경대법이라고 하는 큰 범. 그래서 큰 물을 다스리고 그 결과 이제 얻어낸 그 일이죠. 그래서 물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하고 물 빼는 공사를 계속 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드러났어요? 두 번째 땅이 드러나죠. 근데 땅을 왜 여기다 표현하느냐라는 게 있을 겁니다. 공자가 설교 전에 이거 설명 잘 했습니다. 자, 치역호곤이라 그랬죠. 치역호곤. 공자가 그래서 공자의 설명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축축히 적셔주면서 아래로 흘러간다라고 해서 자, 물이라 표현하면서 물을 뭐라고 하냐면 노호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계전에서는 감방에서 위로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감방에서 위로받는다라는 뜻도 되고 이제 물 때문에 참 수고로웠다 백성들 이런 뜻도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치수사업하느라. 그런데 때로 표현하자면 또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치수사업할 때는 참 고생이 많았고 그죠? 그래 이제 치수사업을 다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났죠. 하면서 땅이 드러나서 그래서 공자가 여기서 곤방에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어느 한때 한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두루 여러 가지를 담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농경사회 문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이 다 생해서 자라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여기죠. 다 자라죠. 다 자라서 익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예요? 여기가 되죠. 자, 여기가 지지상으로는 오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곤방 앞으로 미방이 들어가죠. 미방 뒤로 신방이 들어가죠. 여기가 유방이 되죠. 그럼 곤방이라고 하는 것은 미방. 미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지만은 뭐예요? 이제 열매가 맛이 들기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자, 내가 봄에 밭 갈아서 열심히 김 메고 한 결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여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여기 되면 이제 쫙 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언제 가면 우리가 입추가 들어가고 요때 뭐 해먹는 시기냐면 배고프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나락도 좀 베어다가 찐쌀로 해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열매가 있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덜 익었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부터 맛이 들기 시작하는 때. 그래서 앞에다가 입구자 붙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만미 그랬죠. 그 맛 가운데 최고 누구? 양고기라고 그래서 양띠 갖다 붙인다 그랬죠.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가 곤방이 그 치역호건이죠. 모든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때, 그죠? 곤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활수요. 일단 물빼기, 그러니까 우임금의 치수법으로 물빼기 공사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땅이 드러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래서 여기다 두 번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땅이 드러났죠. 땅이 드러나면 우리가 농사 지어야 되죠. 땅 드러났다고 겨울 들어갔는데 여기다 농사 지어요? 아니죠. 봄에 가야 되겠죠. 봄에 땅속에서 우릉우릉 할 때 아까 괴가 아무리 섞이더라도 뭐예요? 그 뜻은 변치 않죠. 종류는 다 비죠. 그래서 삼지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로소 땅이 드러나니까 백성들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여기다 누구를 투여하냐면은 후직 투여하는 거죠. 후직 네가 농림부 장관 돼가지고 백성들 농사법 다시 한번 두루두루 개량된 농사법 가르쳐줘라 하는 겁니다. 삼지인 해놓고
아, 그랬더니 참 멋지게 다 제 방소들 찾아가지고 가지런하게 열심히 다 공손하게 일 잘하죠. 여기서 뭐냐면 치역호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삼진에서 제추로진에서 이제 간방에서 재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추로진이니까 원래 순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 먼저는 요거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진방에서 그 군주가 나온다니까 자, 이래서 이걸 이 치수사업 결과 뭐냐면은 요임금이 여기서 임금이 되는 거죠. 다 이제 하나라나 은나라나 그 다음에 저기 요임금 요임금 순임금 전부 다 어디 동쪽이죠. 동쪽 땅들입니다. 그래서 제출 호진이라 제 임금이 진방에서 나온다라는 뜻이 되고 자 백성들을 바로 고무격려 시켜가면서 이때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먼저 저렇게 해서 다 천하를 진동하는 정치를 다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지런해지더라라고 하는 제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가지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백성들이 자기의 그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그죠 묵묵히 하는 거죠. 묵묵히 하면서 천하가 두루 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야 군주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야 자리가 잡히는 거죠. 우리가 홍범에서도 오한극까지 나가기까지 먼저 뭐예요? 오행의 이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일월 오행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천지자연의 이치가 있는데 뭘 가지고 알아라는 소리예요? 네 몸뚱이 가지고 잘 살펴라는 거죠. 그래서 오사라고 하는 건 모원시청사가 되는 겁니다. 그 모원시청사 오사 그러니까 이 오행의 이치를 그 오사를 통해서 잘 살펴서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저기 그 기 뭐죠? 저기 뭐야 오기 그죠? 이렇게 해서 별이를 바로 세우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임금이 뭐 한 거예요? 책력을 만들었죠. 1년은 366일이요. 거기다 윤달을 두고 해가면서 쭉 책력을 만들어 이렇게 오기가 되는 거죠. 이른바 1월성신 새 그죠? 부터 시작해서 쭉 1월성신을 쭉 살피는 것이고 그러니까 새, 년, 월, 일 그 다음에 성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살피고 오기 이렇게 살피고 그랬더니 맞나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오기 해가지고 자 오행 오사 오기 그 다음에 삼덕인가요? 아니 네 번째 갑자기 참 3월 8정 세 번째가 8정 하는 거죠. 세 8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행과 오사를 두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가장 백성들의 중요한 것이 8정이라 1월식부터 하죠. 그래서 요거 잘 다스리려면 그 다음에 오기를 책력을 잘 완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 완성을 하고 네 가지 그리고 난 뒤에 오중하는 거죠. 그래야 건기 황극해서 임금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기유국 규기유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황극의 자리가 세워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였던가요? 삼덕이 있었죠. 그래서 통치하는 방식은 세 가지 덕. 다시 말해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그 다음에 막 바른 자는 그냥 바르게 나가고 약한 자한테는 조금 오히려 좀 이렇게 좀 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섯 번째 상극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의심나는 일들이 있으면은 뭐예요? 그 점도 쳐보는 7월 개의 8월 서칭 징조가요. 그래서 의심나는 걸 점쳐보고 그런데도 제대로 그러니까 군주의 모든 통치는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바르게 했으면은 아홉 번째 뭐냐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오복과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육국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임금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우선적인 백성들의 식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식에 해당되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자 임금의 자리는 탄탄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참 요쪽 상태가 뭐냐면은 겨울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요거까지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 감입니다. 굉장히 험한 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험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와 같이 민생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놨으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그 치수 사업을 감당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천하가 어떻게 돼요? 참으로 윤택하게 될 겁니다. 안정되고 윤택하게 될 것이요. 자, 이거를 다 전제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되든가요? 이렇게 다 해두고 나면 비로소 백성들을 덕치로서 확실하게 해나갈 수, 교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먼저가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에 대해서 공자가 종만물, 시만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언호간이라 그랬고, 실질적으로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되는 거죠. 아,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 마지막에 그렇게 다 되고, 그래서 이제 교화의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하가 두루두루 빛나는 밝은 정치라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이죠. 상견홀이라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네? 다선, 오중, 숫자. 아, 숫자는 다 아니까. 우리 정사님만 몰라. 공부하는 사람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자, 일감, 자, 이곤,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하면은 낙서궁수리체가 확실하게 되는 거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모든 거 있죠. 이거까지 다 12지지 의미까지를 두루 살펴보면 항상 여기에서 왜 띄었나 요거는 얘기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해설한 경우도 없고 그냥 왜 이게 여기로 갔는가. 심지어는 주자같이 참 재미없는 분도 뭐라고 하냐. 아이 뭐라 그랬어요. 후천에 가서 이렇게 가면 이건 어머니가 되고 이거는 아버지가 되는데 늙으면 남자는 다 퇴직하고 들어와서 할 일이 없어서 저 뒷방 신세를 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들도 와가지고 애기도 보고 집안 살림도 하니까 그래도 대접받는다. 얼마나 궁하면 이 설명까지 나오겠어요. 근데 딱 실질적으로도 맞고 요즘 남자들은 저희 뒷방 신세 안 치려고 뭐해요. 열심히 요리 학원도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딱 보니까 어차피 이게 낙서궁수내가 우임금 치수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치수사업법에다 딱 대입을 하고 그 와중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나중에 뭐냐면 정치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정사였었잖아요. 정사 개념이었던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 저 의미가 바로 같이 성립이 되는 것이 바로 낙서궁수리로부터라라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